15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전시가 복합갈래 두 번째 작품 고전 수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김매순의 풍석이라고 하는 고전 수필이고요. 고전 수필이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양상과 비슷하게 이 작품도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살짝 어려운데요. 주제는요, 세상 변화의 무상함, 그리고 이에 초연하고 달관적인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관이라는 건 여유있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물에 대한 사유, 그리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경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색,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성능자 김매순이 요 호죠. 벼슬에서 쫓겨난 뒤 한강 근처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그는 집에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라는 것은 요동치는 것이고 집은 편안한 곳이다.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 끝없이 따라다닌다. 속는 자의 뜻과 행동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람의 속성과 집의 속성을 함께 느끼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세우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바람이라는 건 요동치는 것, 집은 편안한 곳이다. 그래서 요거는 바람이라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집은 편안합니다 라고 하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을 어떤 사람이 대변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자, 어떤 사람이 짐작한 이유와는 다른 이유 때문이겠거니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길 원하는가? 자, 대답을 듣고 싶니? 해와 달과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비와 내성과 벼락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음은 다른 음을 맡으며, 더위는 사물을 펴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며 비는 사물을 적셔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들은 오직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 달, 추위, 비, 더위, 벼락을 뜻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다. 방위를 맡아서 사방풍이 되고 천지모퉁이를 합해서 팔방풍이 되고 소식을 전하여 24풍이 되고 사계절과 조화하여 72풍이 되어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은 때는 없다. 북쪽 바다에서 일어나 남쪽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왕궁과 여염집을 가리지 않고 불어내니,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불어내니 한 곳도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으며, 바람은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일도 있지만 굽은 싹을 펴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기능도 하고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바람을 얼리기도 하지만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니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하늘과 땅 사이에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명할 것이 있겠는가? 자, 서류적 표현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다. 바람을 떠나서 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방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바람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바람의 속성이에요. 뛰어난 재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 공적과 훈공, 부유함과 사치스러움 같은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얕게 울리고 흔들면서 넓고 크게 돌아 사라져 버리니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같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인간의 성취들도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니 무상한 것이다. 자, 무상하다, 인생 무상, 덧없다 이 얘기죠. 소육과 주박이 서로 천거하여 현달하는 것과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둔 것은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 듯 하다가 저녁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남도 바람이요 나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도 바람이니 단지 이 집만 그러하겠는가. 즉 바람처럼 수없이 변화되는 것이니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수한 변화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인간 세상이다. 그러니 생각건대 바람에 처하는 데는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 데에 형체를 맡겨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바람에 몸을 맡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한다면 무엇을 변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이 무수한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정해진 것 없이 수없이 변화하는 이 변화무쌍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자, 이 얘기는 그 경계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글을 써서 풍석이라 한다. 첫 번째 문제는요. 답은 1번이고요. 가작품은 계절적 배경, 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고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것이다. 경계를 구분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1, 2, 3, 4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26번입니다. 26번의 답은 1번이고요. 서리적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어듦이 있었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불변성에 대한 감탄이라는 표현이 정답과 해설에 나옵니다. 나머지 2, 3, 4, 5번 전부 다 문제가 될 거고요. 네, 읽어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업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현대시 업로드 하겠습니다.